결심을 하셔야 돼요. 외면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네가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하나의 챕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가 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월브TV에 모셔봤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우리 주변에는 꼭 있지만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요. 관심은 가지만 또 왠지 모르게 좀 꺼려지기도 하는 이 세상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트코인 탐험을 이끌어 주실 든든한 가이드를 모셨는데요. 오태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태현입니다. 지금 10년째 비트코인 관련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리고 비슷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아까 2014년부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대중에게. 근데 비트코인을 이 대중들이 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강제로 비트코인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강제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알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투자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처럼 우리한테 다가올 거니까 자신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자기 분야하고 접목해서 뭔가 비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인문학적인 현상으로서 굉장히 지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조각조각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로 꿰서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지적 통찰도 줍니다. 나쁜 게 없죠. 비트코인의 시초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탄생을 어떻게 짧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2008년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소수 천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던 천재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명한 논문 8장짜리인데 피어투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정확한 제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 1월 3일에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이제 채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굴을 시도하면 노트북이 너무 과열되거나 호음이 너무 시끄러워. 그냥 컴퓨터가 온전히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말고 했는데,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는 꾸준하게 1년 이상 자기 컴퓨터로 채굴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채굴만 한 게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조성했죠.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그 피자를 사 먹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1를 넘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사건인데, 미국 정보를 위키리스트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을 갔죠. 미국 분인데. 네. 그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그 소수 커뮤니티에서 이분을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보를 빼돌렸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후원 계좌나 비자 마스터를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나 후원 계좌 다 막으니까 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쌌지만.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을 보내자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들짝 놀래서 그 당사자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이 커뮤니티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려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생태계 초기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과도한 주목을 받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그 무정부적이고 철없고 천재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몰려온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 메시지는 한 몇 시간인가 몇 하루인가 있다가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늘 업그레이드하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새로운 버전을 올려놓고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오태민 작가님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저는 그냥 평범한 새 아이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그냥 급급하게 사는 생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 기적은 이제 2014년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외신을 그냥 틀어놓고 듣고 그래요. 시간이 나면. 그게 2월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마운트 곡스라는 그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최초의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굉장히 중요한 달러 거래소였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있지 않고 일본 신주쿠에 있었습니다. 본사가. 일본 사람들은 거래 안 했어요. 전부 이제 글로벌리 디지털로 달러로 거래하는 거래소였죠. 네. 해킹당해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전부 신주쿠로 몰려든 거예요. 네. 내 비트코인 돌려줘 이렇게. 그런 풍경을 이제 언론이 예쁘게 그릴 리가 전혀 없죠. 그렇죠. 이 바보들이 모여갖고 바보짓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흥미 위주로 그렇게 보도를 할 때 저도 그걸 외신에서 보고, 야 진짜 바보들이다.
어떻게 돈을 민간인이 만들고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냐. 그리고 디지털 세계가 얼마나 이 해킹에 취약한데 돈이라 그러면 뭐 다 해킹하겠지 라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직관적이고 평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이제 오늘 저는 여기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조금 건방져서 원래 작가예요. 제가 무명 작가지만. 그래서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뢰에 대해 써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서치를 했는데 무슨 논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제 논술 강사였어요. 대치동에서. 제가 글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물론 한글로 써있지 않고 영어로 써있지만 글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런 감동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쓰고 있다는 느낌을 일단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네. 제가 비트코인에 빠진 그 계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문장력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여러 번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익숙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나서 각성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그 책이 비트코인 강했다. 뭐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 이런 책이 아닙니다. 완전히 확신을 갖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는 내 지인부터 일단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썼고 제목도 이렇게 달았고 책을 1000권 찍었는데 300권을 제가 저작가 60%로 사서 택배비까지 제가 물어가지고 제 주변진 300명한테 쫙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7년 지났을 때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그 300명 다 조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랑 계속 소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 번 사람은 한 5명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300분 책은 드렸지만. 그렇죠. 예, 예. 대부분은 받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이상한 점이죠. 그러면은 그 책을 쓰시면서 투자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을 한 3주 동안 분산 투자했죠. 분산 투자를 3주 동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6개월만 했어도 제가 평단가를 거의 한 40만 원, 30만 원 낮출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는 그 빙하기를 좀 견딜만 했는데 네. 제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다 사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강의단 책 내고 하는데 9월 달에 폭락하더라고. 30만 원대로. 9월에 폭락해서 그게 2년 갑니다. 네. 30만 원대로.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자마자 빙하기를 맞닥뜨리게 그렇죠. 되셨네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빙하기 직전에 발견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200배의 수익. 이게 맞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렇죠. 맞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서 갖고 있는 것들은 200배가 된 거고요. 토탈 투자 금액이 200배가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상당수를 많이 팔았죠. 아마도 한 절반 가까이는 팔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다 기억을 못하고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샀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이 팔았습니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는 그 휴먼 인디케이터예요. 인간 지표거든요. 네. 우리 아내가 뭘 잘하냐면 저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저점도 폭등 직전에 저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저점 때 저를 잠을 안 재웁니다. 팔라고. 그래서 2016년도가 이제 저점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50만 원 딱 회복을 하자마자 네. 아싸 이제 내 때가 온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불장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예술을 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돈 많이 들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50만 원에 산 거를 2년 이상 견디고 올라가기 직전에 다시 50만 원에 20개를 팝니다. 1000만 원에. 그래서 1000만 원을 레슨비 하라고. 교육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 안 갔어요. 한 달 반 가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차를 팔았습니다. 도저히 비트코인 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팔아서 그 돈을 아내한테 줬죠. 그리고도 이제 우리 아이가 떨어졌어요. 시험에.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바이올린하고 저랑 무관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5인 가족이니까 마지막 가족 여행. 이제 애들이 입시하고 나이들은 같이 못 가니까 마지막으로 풀세트 5인이 가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우리 아내가 저를 또 협박해서 2016년도 10월에 그때 진짜 오르기 직전이거든요. 그 80만 원대 일본 여행을 가서 수천만 원 쓰고 오죠. 그때 여행이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지금 뭐 수십억짜리 여행을 다닌 거죠. 럭셔리하게. 확실히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새아이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실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상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철학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트코인을 잡았을 때 그렇게 빙하기가 올 거를 예상하면 그렇게 안 잡죠. 점진적으로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투더문 할 생각은 없었어요. 로켓도 투더문 못 하거든요. 액체 연료, 기체 연료 다 가지고 추진체 가고 가다가 다 쓰면 걔네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기권 벗어나기 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걔네들 다 버리고
이제 핵심만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샀던 이유도 일부는 팔아서 투더문까지는 상당수를 보유하겠다는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팔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 생활인이고 비트코인 확신하지 않는 아내에 의해서 파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뭐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집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집을 안 갖고 있고 이제 대신 다른 걸 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 아내도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2020년 겨울에 다시 이제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계약금을 내고 그 중도금까지 그 해 안에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한 달 지나면 달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 주인들이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못하게 그 다 내야 된다고 해서 2020년 12월에 2,500만 원에 제가 10개 이상을 팔아가지고 마지막 돈을 다 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8천만 원까지 갔다 다시 2,500이 돼서 1년 반 지나서 2022년 9월에 인테리어 한다고 이제 그 집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한다고 저한테 해가지고 그때 또 2,500에 또 한 10개 이상 팔아갖고 또 인테리어를 했죠. 인테리어 값, 자재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점 이거 인디케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50만 원, 80만 원에서 왕창 팔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500에 팔게 하고 불장 다 지나서 다시 2,500 떨어졌을 때 그게 또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팔게 하고 그 다음부터 2,500 다시는 안 갔죠. 이 3,000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불장의 본질인데 이 불장이 기관 불장이에요. 2017년하고 2021년 봄하고 완전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이렇게 방송 쪽에서는 저를 많이 찾아요. 실제로 대중들이 지금 막 돈을 싸들고 비트코인을 막 사고 이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뭔가 매도를 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더 구입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때 이제 가용 자산을 다 써서 그 이후로는 제가 생활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확실하니까 지키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손절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가격이 회복이 돼야 파니까 현금 채굴이라고 하죠. 젊은 분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버텨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못 버텨서 목돈 들어갈 때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던 건데요. 그 이후로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니까 개수가 늘진 않더라고요. 개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 오히려. 비트코인 개수는. 네. 비트코인이 등장한 후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거는 사실 쉬운 질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미국이나 큰 정부가 비트코인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파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격이 올라야 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을 찾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도 다 알지만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보면 정부가 막 유동성을 막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안 하는 사회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라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주식과 다른 채권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월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 밝은 몇몇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거기에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 된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어떤 장점인가요? 비트코인 이렇게 언브레이커블한 거, 그러니까 정부가 없앨 수 없는 거라면 비트코인 올라갈 건데 왜 올라가냐? 비트코인 일단 너무 희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희소한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는 두 남녀가 이제 썸을 타는데 제가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지의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고 나도 호감이 있지만 아직 썸을 타는 거잖아요. 이 둘은 소통을 할 때 서로 좋아한다는 걸 주지의 사실로 놓고 소통하면 이상해집니다. 해보시면 다 알아요. 느낌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유리천장이 딱 깨져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해라는 걸 주지의 사실로 알면 뭐 행동도 달라지고 소통의 방식도 다르죠. 네. 그런 걸 이제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100년 후에 발행량까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희소해. 그러면 그것을 대중이 이해만 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 그렇고 뭐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나 다 좋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삼성전자 이사보다 내가 정보를 빨리 안다거나 지식을 더 정확한 지식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트위터로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보다는 무조건 몰라요. 일론 머스크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까운 사람들은 나보다는 더 빨리 알게 될 거예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나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산이라는 것도 어떤 거나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윈윈하는 게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네. 내가 따면 누군가 잃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임을 할 때 비트코인은 덜 억울한 거죠. 내부자 정보를 몰라서 지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단기적으로 지더라도 내 욕심이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 거지 내가 누군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 장난질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크게 오르는 것들은 그런 주식들이 아니거든요. 크게 오르는 주식들은 굉장한 그 업사이드가 있지만 정비가 안 되어 있죠. 문제투성이거든요. 그 거기에 베팅을 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질 확률이 그래도 높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성장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보다 더 좋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업사이드는 마치 벤처 기업처럼 아주 커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산인데 업사이드는 마치 2차 전지, 막 바이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두 개가 다 있는 아주 드문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희소성에 대해서 창시자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분의 물량이 만약에 시장에 풀린다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증이에요. 재앙의 시작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혼자 1년 이상 채굴을 했거든요. 110만 개로 추정이 돼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됐을 때는 110만 개도 얼마 안 됐죠. 근데 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120만 개. 그러면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네. 2천조니까 100조네요. 그죠? 이게 소각이 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사라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가장 좋은 장점이 바로 주제 사실인데 이 주제 사실에 흠결이 하나 있는 그게 바로 창시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가장 큰 흠결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사소해요. 그냥 처음에 노트북으로 채굴했다가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로스트 코인이라고 해서 있는데 네. 그것도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 이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살아날지 아니면 그들이 진짜로 없어졌는지 퀘션이 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은 진짜 퀘션이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저도 어떤 이론과 가설을 계속 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한꺼번에 풀리면 시장은 파괴될 건데 한꺼번에 풀릴 리는 없죠.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벌들이 갖고 있는 자기 그룹의 주식을 시장에 한꺼번에 던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살행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알 수는 있어요. 네,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창수기 나파부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세법을 바꿔갖고 너는 이미 팔지 않아도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이득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세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 받아. 이러면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잡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정부가.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봐도 늦지 않을까?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코린이에요. 한 번도.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늘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늦었죠.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도 늦었어요. 2014년 2월, 3월에 발견한 저도 늦었죠.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 내가 비트코인 10,000원, 20,000원 할 때를 그냥 지나갔을까? 그렇게 했을 때 샀다면 뭐 지금 있는 거 보고 공이 몇 개 더 있겠죠. 근데 그때 저한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조차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첨단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무감을 갖고 이제 비트코인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만큼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늦었으니까 지금 들어온다면 굉장히 늦은 거죠. 이 말에 제가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 분들이. 지금 나 늦었으니까 나 안 들어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비트코인 모르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이 좋다는 거 알지만 투자 안 할 수 있잖아. 나랑 무관하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네가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의 장르기 때문에 하나의 챕터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가 될 거기 때문에 너는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손실확정이란 말
말을 제가 즐겨 쓰거든요. 손실을 확정해야 돼. 지금 늦으면 더 많은 손실을 확정하게 돼. 어차피 손실을 확정하게 되어 있어. 네. 나는 50만 원의 손실을 확정한 거고 2만 원, 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손실이 50만 원이 돼서 손실 확정한 거고 여러분들은 50만 원에 살 수 있던 비트코인을 지나서 이제 1억이라는 걸로 손실을 확정할 것이냐 기로에 쓴 거죠. 괴롭죠. 그 괴로움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외면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한번 2,500까지 갔다 떨어졌을 때 네. 비트코인은 정말 안 좋은 거다. 멀리하자 생각을 했어요. 멀리하게 되든가요? 다시 2020년 코로나 유동장세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때 그런데 그게 또 다행히 꺼져서 나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꺼진 가격이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폭망했다라고 하는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빠른 손실 확정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늦었다. 늦었지만 손실 확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외면하고 못 삽니다. 아.